녹화가 오늘은 환율에 대한 부분을 읽었는데, 환율이 요즘에 우리나라에서도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여러 가지 환율에 대한, 환율이 어떻게 중요한지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이 여러 가지 중에서 오늘 저는 핵심적인 내용 하나만 조금 환율이 지금 오르고 내리고가 발생하는 과정에 대한 것들을 한번 정리를 좀 해봤는데, 우선은 이제 환율을 전 세계의 기축 통화라고 하면은 중심이 되는 통화는 결국 달러잖아요. 근데 달러를 발행하는 국가는 미국입니다. 그래서 미국이 패권 국가라고 얘기를 하는데 패권 국가인 미국이 왜 이렇게 힘을 가질 수 있었는가? 첫 번째는 군사력입니다. 군사력은 미국은 전 세계의 군사 비용을 합쳐도 미국보다 작대요. 그만큼 가장 많은 군사 비용을 쓰고 있고, 그다음 두 번째는 경제력입니다. 경제력은 미국이 달러를 발행하는 나라잖아요. 달러를 발행해서 본인의 나라에서 달러가 부족하면 본인들이 더 발행을 하고, 근데 해외에서 달러가 부족하다고 해서 발행을 해주진 않잖아요. 그래서 이런 가장 큰 힘 두 가지를 갖고 있다 보니 어쨌든 글로벌 경제에서는 미국의 영향력이 가장 큽니다. 그래서 미국의 영향력이 제일 크다 보니 우리나라 같은 게 뉴스 가끔 보면은 뭐 중국 눈치 본다, 미국 눈치 본다, 자꾸 미국 눈치를 본다라는 얘기가 많은데 미국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게 미국하고 적대적 관계가 생긴다라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경제 위기가 될 수 있다라는 건 거예요. 그래서 이 미국과의 적대적 관계가 있는 나라들 뭐 가끔씩 보면은 뭐 지금 같은 경우 러시아겠죠. 여러 가지 나라의 그런 어떤 이슈들이 발생을 할 때, 미국이 제일 처음에 단행하는 게 대부분이 보면은 금융 압박 먼저 시작해요. 그래서 모든 문제 있는 나라와의 거래를 하는 뭐 기업이나 이런 것들에게는 뭔가 안 좋은 페널티를 주고 이런 것들을 시작을 하면서 미국과의 가장 적대적인 관계를 맺게 됐을 때는 위기가 많이 발생을 하고, 그러다 보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바로 중국한테도 이렇게 여러 가지 이슈들이 좀 발생을 하죠. 그 다음에 미국이랑도 발생을 해요. 그 다음에 일본하고도 그런 분쟁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있다 보니까 사실 나라는 되게 작은데 여러 가지 다른 나라에 대한 때문에 영향을 좀 많이 받는 나라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이렇게 힘을 가질 수 있는 것도 결국에는 달러의 힘인데, 자, 그러면은 여기 책에 보면은 재미있는 제목이 있어요. 미국의 경쟁력 있는 수출품은 무엇이냐라는 거에 대한 게 있는데, 그 수출품이 결국에는 인플레이션이다. 미국에서 만들어낸 인플레이션이 미국이 이런 경제 강국이 될 수 있는 가장 큰 수출품이다라고 했는데, 인플레이션 지금 같은 상황이죠. 지금 같은 상황에 물가의 가치는 올라가고 돈은 너무 많이 있다 보니까 이거를 이제 조절을 하겠죠. 인플레이션 상품 돈은 많이 이제 있고, 또 헷갈렸다. 인플레이션 상황이 발생은 어떻게 시작이 되냐라고 여기서 책에서 보면은 첫 번째로 양적 완화입니다. 양적 완화는 돈을 많이 푸는 거예요. 맞죠? 돈을 많이 풀었는데 시중에 통화량이 증가하게 만드는 거는 여기서도 계속 얘기하잖아요. 빚을 낼 수 있는 사람들이 계속 많아져야지 통화량은 자꾸 늘어나고, 통화량이 늘어나야지 서로가 이제 뭔가 새로운 것들도 자꾸 발생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양적 완화를 실시하는 가장 큰 이유는 사람들이 돈을 안 빌리는 거예요. 이제 금리가 높으니까. 금리가 높아서 돈을 안 빌리다 보니까, 그러면은 거의 돈을 계속 발행해서 금리를 낮추고 사람들이 너도 나도 돈을 빌릴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요. 그러면은 중앙은행에서 이렇게 돈을 발행을 하는데 그냥 돈을 무조건 이제 현금으로 지급하는 게 아니라 이 발행된 돈들을 처음에 누가 사냐? 그 일반 시중은행들이 사요. 시중은행들이 달러를 받는데 달러를 대출을 해요. 중앙은행에서. 근데 대출할 때 중앙은행은 뭘 하냐면 시중은행들이 갖고 있는 회사에서 빌린 대출 채권이나 아니면은 회사채 같은 것들을 매입을 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의 대출을 내가 사면서 달러를 줘요. 그러면 시중은행에는 달러들이 많이 남아있어. 근데 이 달러들을 어, 신용도가 낮은 개인에게 빌려주는 것보다 본인들이 스스로 투자해가지고 은행에 수익을 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 보면은 은행들 투자증권 회사들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자기네들도 자기가 갖고 있는 돈을 가지고 투자해서 돈을 불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중은행들이 이 돈을 자기 자국 안에서도 할 수 있지만 이거를 다른 좀 이렇게 이머징 국가들 이제 막 개발해서 이제 경제가 막 발전하는 나라들한테 투자를 해요. 그러면은 이 투자를 하면은 이머징 국가에는 현금들이 이제 들어오겠죠. 투자금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이 이머징 국가들은 이제 우리나라로 달러가 많이 들어와. 이거 이머징 국가를 한국이라고 가정을 해볼 거예요.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으로 계속 돈을 유입을 해줘.
그래서 이제 한국에는 돈이 이제 달러가 많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회사에서는 또 새로운 개발을 해내고 생산을 해내고 돈을 쓴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쓰고 있을 때 한국에서도 보면은 우리가 돈이 유입이 잘 되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 이자를 낮게 해줘고 사람들한테 막 돈을 빌려줘 또 막 빌려주면은 사람들이 또 대출을 받기 쉬운 상황이 돼요. 그럼 대출을 받으면 큰 돈을 대출받으면 대부분이 부동산이나 주식에 투자를 하죠. 그러면서 부동산에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부동산의 가치는 올라가져요.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돈이 너무 많이 풀려 있어, 시중에. 너무 많이 풀려 있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이게 돈이 너무 많이 풀리다 보니까, 물가가 올라가죠. 제품 하나의 가치가 계속 올라가다 보니까 이걸 조절을 해요, 미국에서. 그럼 이 조절을 하면서 첫 번째로 뭘 하냐? 금리 인상을 해요. 그래서 우리 코로나 시기에도 보면 미국에서 양적 완화라고 해서 돈 계속 풀었단 말이에요. 계속 풀다 보니까 그 돈이 이제 코로나 때 이제 주식이 바닥을 치고 여러 가지 바닥쳤던 상황에서 유입 우리나라에 많이 됐어요. 그러다가 미국이 금리 인상을 하니까 이제 금리 인상하다 보니까 시중은행이 어떻게 해야 돼요? 중앙은행이 이제 우리 돈이 너무 많이 있으니까 이제 물가가 올라가니까 이거 좀 조절해야 되겠네? 돈을 다시 회수하려고 하는 가장 첫 번째는 금리를 올려요. 근데 금리를 올리니까 시중은행에서는 그동안에 해외에 투자했던 돈들을 이제 빼기 시작하는 건 거죠. 그래서 주식 뉴스들 자꾸 가끔씩 보면은 외국 자본이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거에 대한 뉴스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면서 갑자기 돈들을 막 빼기를 시작을 해. 빼기 시작하면은 나라에서는 어떤 상황이 발생이 되냐면은 외환 보유고에 돈이 이제 달러가 이제 갖고 있는 달러들이 점점 점점 줄어들게 되는 건 거죠. 그러면서 시중은행들은 이 돈을 다 회수를 하면서 금리가 이제 높아지니까 빚을 갚으려고 해요. 빚을 갚으려고 중앙은행에다가 다시 빚을 갚게 되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이머징 국가 한국에서는 그동안에 이제 외국에서 자본이 되게 많이 들어왔는데 이 자본들이 계속 유출이 돼. 그래서 나가지 못하게 해야 되는데 유출이 되기 시작하면은 이제 금리가 상승하기 시작을 하는 건 거예요. 이제 금리가 이제 우리 왜냐하면 금리라는 건 결국에는 환율이 상승해. 환율이 상승을 하는데 환율이라는 건 결국에는 국가의 경쟁력인데 경쟁력은 결국에는 빚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인데 우리가 갖고 있는 돈들이 자꾸 빠져나가. 그러면은 내 경쟁력이 자꾸 떨어지게 돼요. 그래서 이거를 좀 낮추기 위해서 좀 속도를 천천히 하기 위해서 하는 게 금리를 올리는 거래요. 금리를 올리게 되고 이 금리를 올리게 되면은 채무자들 이제 내가 빚을 내서 부동산 5억의 아파트를 샀단 말이에요. 근데 금리가 자꾸 올라. 오르니까 이 5억 이제 사람들이 돈을 막 너도 나도 집을 막 팔아. 이제 빚 갚아야 되니까 갚아야 되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부동산 시장에 아파트가 너무 많이 나와버리니까 원래 5억짜리가 5억이 되는 게 아니라 3억으로 떨어져요. 그럼 3억이 되면 2억의 갭이 있잖아요. 이 2억의 갭을 내가 메우지를 못하니까 결국에는 나는 또 마이너스가 되는 건 거죠. 그래서 이러면서 자산 가치 하락이 되는 것들이 이제 악순환으로 반복이 되면서 이런 것들이 이제 결국에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래도 이걸 견디는 힘이 있어요. 왜냐하면 예전에 IMF를 경험을 하고 금융위기 경험하다 보니까 외환 보유고에 이렇게 달러를 우리가 이제 비축해 놓은 것들이 있어요. 근데 이 비축해 놓은 것들이 있어서 그렇게 휘청휘청까지는 아니었는데 지금도 사실 달러가 최고치로 올라갔다고 하지만 엄청나게 국가 위기다 이런 얘기는 안 나오잖아요. 그만큼 우리가 그래도 안정적으로 비축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관리를 하지 못한 나라들은 공통적으로 어떤 현상이 생기냐. 나라에 이제 국가 부도 위기가 오는 건 거죠. 그래서 IMF에서 금융 위기 구제를 받게 되고 이런 나라들이 지금 아르헨티나나 터키, 그다음 인도네시아, 인도 이런 국가들은 지금 보면은 그런 상황들을 제대로 해결을 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은 한국이 갑자기 엄청나게 경제 발전을 성장하면서 이제 국가의 경쟁력이 되게 높아졌는데 그런 국가의 경쟁력이 높아졌다라는 거는 결국에는 우리 안에 돌고 있는 돈이 꽤 많이 있다라는 건데 다른 나라들에서도 똑같이 우리처럼 돈을 많이 발행을 하면은 이렇게 되지 않을까? 빚내는 사람들이 많으면 되지 않을까? 될 수 없는 게 우리 같이 이렇게 작은 나라들, 이제 경쟁력이 이제 미국처럼 되지 않는 나라들은 국가 위기, 뭐라고 하냐, 기축통화국이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외국의 영향을 되게 많이 받는 상황이라서 우리가 아무리 돈을 많이 발행하고 싶다고 하더라도 돈을 발행한다고 부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이제 부도가 난 나라들이 가끔씩 나오잖아요. 요즘 그리스도 되게 문제가 많이 있고, 이제 베네수엘라였나? 베네수엘라도 거의 국가 위기 상황이어가지고 빵 하나를 사려면 돈을 뭐 몇백 장씩 들고
가야 되고 휴지를 오히려 돈으로 쓴다라고 할 정도로 거기는 발행을 많이 했지만 실제적으로 갖고 있는 돈, 외환 보유고가 없다 보니까 국가 경쟁력에서 떨어진 나라에서는 그런 위기들이 발생을 하게 되는 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럼 국가 경쟁력을 키우려면 뭐가 중요한가에 대해서 얘기 나왔는데 옛날에는 그렇게 이제 자본력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에는 석유가 많이 나오거나 그런 자재들이 많이 나와서 이제 그런 에너지나 내가 수출할 수 있는 것들이 이제 많이 중요했다라고 하면 지금은 사실 그런 것보다 경제력, 정보력은 결국에는 기술의 경쟁력이 국가의 경쟁력은 기술 경쟁력으로 되는데 기술 경쟁력은 한국 같은 경우도 사실 삼성이나 LG 같은 대기업들이 해외에서 선방을 하면서 사실 국가의 경쟁력이 올라간데 그 이유는 결국에는 외국에서 벌어들일 수 있는 돈이 근데 돈을 벌어들일 수 있는 능력이 좋아졌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나라 한국이라는 이 자체가 돈을 벌어들이는 능력은 없잖아요. 결국에는 돈을 벌어들이는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거는 그만큼 해외에서 먹히는 브랜드들이 많아졌다라는 걸 의미를 하는 거고, 그래서 이제 기축통화국인 미국뿐만이 아니라 그 다음에 일본, 독일, 영국 이런 나라의 공통적인 특징은 본인들이 경쟁력 있는 기업을 많이 갖고 있다는 건 거예요. 대부분 이제 세계를 휩쓰는 기업들은 미국이 제일 많고, 그 다음에 일본 같은 경우도 이렇게 예전에 이제 생산이나 이제 도요타나 이런, 도요타도 아직까지도 세계 1위라고 제가 본 것 같은데, 자동차 생산 능력이 뛰어나죠. 독일도 그렇죠. 영국도 그렇죠. 그렇게 해외에서 가장 이제 경쟁력 있는 회사들이 많은 곳은 나라들이 벌어들이는 돈의 능력이 있다라는 건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서의 그런 기축통화국들의 공통점이 갖고 있는 거를 지금은 사실 기술 경쟁력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과거에는 이런 것들을 뺏어오기 위해서 전쟁을 많이 했잖아요. 그런 무기라든지 자원, 천연 자원 같은 거를 가지고 오려고. 근데 지금은 사실 이 기술 경쟁력을 갖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고, 그래서 중국이 지금은 이런 것들을 되게 많이 개발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걔네들은 자기네들 자체적으로 뭔가 생산한 게 아니라 외국에서 누가 이제 가장 유명한 것들을 가지고 모방을 해서 자꾸 만들어내는데 그 모방하면서 만들어내는 거를 욕하는 것, 그러니까 모방해서 만드는 게 나쁜 게 아니라 그 모방하면서 계속 걔네들은 자기네들의 실력을 키워가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과거에 우리나라 조선업이나 이런 것도 발전했던 것도 결국에는 외국에서 그런 것들을 배워와서 우리가 그것을 계속 따라하면서 언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일본을 더 제끼고 더 이제 경쟁력 있는 것들이 곳곳에 생겨났잖아요. 근데 우리가 과거에 일본으로부터 배워가지고 우리의 경쟁력을 키웠으면은 중국도 지금 우리나라에서 벤치마킹하고 자기네들 경쟁력을 키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봤었을 때 앞으로의 국가 경쟁력은 결국에는 기술의 경쟁력이고 기술의 경쟁력은 결국에는 기업의 경쟁력이다. 그래서 기업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국가에서 지원이 잘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제도라든지 이런 것들도 되게 중요하고 오늘 아침에도 잠깐 뉴스를 보다가 그 모다모다 샴푸라고 알죠? 이게 염색되는 샴푸. 근데 그 샴푸에 유해 성분이 있어가지고 판매 금지 처분이 됐다가 근데 지금도 홈쇼핑에서 계속 팔고 근데 판매 금지 처분인데 왜 팔고 있지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유럽 기준이랑 미국 기준이 다른 거야. 근데 이제 유럽에서는 여기 안에 성분은 문제가 있어서 안 돼라고 했는데 실제로 이 사람이 유럽에서 이제 안 된다고 하는 거는 우리는 거기 500분의 1도 안 쓴다는 거야. 진짜 소량 미량이 들어서 거의 영향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미국에서는 이게 문제가 있어라고 확정이 되면은 그때부터 금지를 시키고 되게 제재를 하는데 지금 유럽에선 판매가 안 되고 미국에서는 염색 샴푸 중에 1등이거든. 근데 이게 세계 최초의 제품이라는 것 때문에 되게 상징적인데 이런 것들이 실제로 갑자기 식약처에서 문제가 있으니까 너네 팔지 마라고 했는데 계속 소송을 걸고 이런 시간들이 오래 간다라는 건 거죠. 그래서 이렇게 뭔가 하나의 새로운 기술이 나왔을 때 이 기술들이 진짜로 뭔가 세계적인 선두가 되고 뭔가 제대로 진행이 되려면은 국가에서 받쳐주는 영향력들도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이게 그 정치와 경제와 이런 것들이 계속 이제 우리가 드라마나 영화 같은 데 보면은 유착 관계들이 계속 발생이 되는 이유들은 여기서 무언가를 이득을 얻어야지만 더 커지고 이런 것들이 사실 연결되어 있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외환 지금 만약 달러가 너무 이제 많이 우리한테 올랐다라는 거는 그만큼 우리나라가 지금 경쟁력을 좀 많이 상실하고 있다. 그러면 그 경쟁력 상실하는 원인이 무엇인가라고 보면은 내년에는 그 뉴스 어제 잠깐 보니까 수출이 이제 우리나라 수출
그러니까 경상수지가 적자로 돌아설 거라고 이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수출이 그만큼 안 되는, 수출이 안 되는 이유들을 보면 지금 반도체 대란도 되게 좀 문제가 있고, 반도체 대란이 있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주력 상품들이 지금 수출을 못 하고 있어요. 쉽게 얘기하면 자동차 같은 경우도 여러 가지 지금 좀 문제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그게 자동차도 내가 사고 싶다고 바로 살 수 있는 게 아니라 진짜 말 그대로 깡통 있잖아요. 디지털 관련된 거 전혀 없는, 그냥 운전만 할 수 있게끔, 쉽게 얘기하면 내비게이션 없으면 차가 일주일 만에도 나와. 근데 내비게이션도 넣어야 되고, 우리 사실 요즘에 너무 이제 많은 것들 디지털화가 되어 가면서 그 안에 부속품들이 핵심이 반도체인데, 이 반도체에 대한 기술이, 그게 이제 우리나라의 반도체가 삼성에서 하는 반도체는 또 여기에서 적합한 게 또 아니고,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어가지고, 그런 문제들 때문에 지금 자동차도 보통 요즘에는 대기 기간이 짧으면 6개월, 길면은 18개월, 20개월 막 이렇게 가고 있거든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 전기 자동차가 요즘 또 상용화가 되면서 더 이런 반도체에 대한 문제들이 많은데, 지금 반도체가 제대로 수출이 안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을 하고, 그러니까 수출할 수 있는 게 없는 건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제 자원이 풍부한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결국에는 우리가 아이디어나 기술을 가지고 수출을 하는 제품들을 만들어내는데, 이런 것들이 지금 여러 가지가 이제 문제점들이 많다라는 뉴스들이 나와서 내년에는 경기가 더 어려워질 것이다. 이게 가장 내다보는 전망이더라고요. 근데 여기에 환율까지 올라버리니까. 근데 여기도 보면 환율이 이렇게 미국이 쫙 올렸다가 또 순식간에 쫙 떨어뜨리는 상황이 또 발생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가장 이제 어떻게 상황을 예의주시해야 되는지를 좀 많이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오늘의 제가 읽었던 것에 대한 리뷰는 마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